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발표를 맡은 의료학과 조성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출생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이었던 체코 태생의 작가입니다. 그는 권위적이고 세속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여러 작품에서도 위험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버지로 많이 표현되게 됩니다. 또한 3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던 카프카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체코인이 아니었고 독일어를 사용했지만 독일인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의 출생 탓인지 그의 작품에는 소외에 관한 주제를 가진 글들이 많습니다. 카프카는 숨을 거두며 친구였던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소설의 가치를 알고 있던 브로트는 유언을 어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재출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카프카의 여러 소설들은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어 독일 문학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1900년대 프라하는 체코인과 독일인, 유대인으로 주민이 구성되어 있었고 인구의 구성 비율은 체코인이 대다수이며 독일인과 유대인은 채 10%를 넘지 않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국가의 고위직에 있었고 유대인은 독일인 문화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체코인들에게 유대인과 독일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프란츠 카프카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체코인들에게도 독일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서부 유대인들은 서부 유럽에 동화되었지만 동부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개토에서 살면서 서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부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서부 유럽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토라는 단어는 소수 인종이나 민족들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등장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서 카프카는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허무의식을 자신의 작품인 변신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PPT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변신 초판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제목은 Die Verwandlung이라는 독일어로 변신, 변화, 변경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먼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린 뒤에 변신의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의 내용을 소개드리면 변신의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큰 벌레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분명히 벌레가 되었지만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상 가족들은 그 거대한 벌레를 일단은 그레고르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거대 벌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도 일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서 여동생에게 먹이를 받아 먹으며 비참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래 그레고르는 원단 회사의 외판원으로서 이 집에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되어 가정의 살림이 극도로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레고르 역시 이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그레고르에 대한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기만 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아무에게도 보살핌 받지 못하며 쓸쓸히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시체는 그의 가족이 아닌 가사도우미 할머니가 쓰레기처럼 내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로 인한 고통에서 겨우겨우 해방된 가족들은 밝은 미래를 그리며 이사를 가는 장면으로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줄거리를 토대로 변신에서의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인의 인간 소외를 그린 작품이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변신의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하게 되면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계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고립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는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허무의식을 변신을 통해 드러냈는데요. 카프카는 생전에 국가보험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인간관계 내지는 그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유대인에 대한 담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서부 유대인의 표본인 아버지와 반목하며 동부 유대인의 삶과 문화를 동경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서부 유럽 시민으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정쩡한 존재로 전락한 유대인의 상황을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로 묘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 소설 전체를 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주의적 소설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실존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존주의란 인간 존재와 인간적 현실의 의미를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사상운동이며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실존이지 이성이라든가 인간성과 같은 보편적 본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그레고르는 인간의 본질이 아닌 사회인이자 직업적 존재, 그리고 관성에 젖어 있는 삶으로 가장의 존재로서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가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 발표하게 되면서 조원들이 다른 작가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작품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이 선택한 작품은 염상섭 작가님의 3대라는 작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염상섭 작가는 3대라는 작품에서 부의 주변에 서식하는 인물들의 타락상과 9세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삶에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고 있는데요. 카프카의 변신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모가 보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이 잠자가 벌레로 변하자마자 그가 그 전까지 가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잠자를 징그러운 벌레로만 여기는 것을 보며
3대에서 부의 주변에 서식하는 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돈 문제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곧 두 작가가 돈이라는 요소를 세대의 새로운 핵심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에서 3대와 변신, 둘 다 자본주의로 인한 갈등이 야기하는 소외에 대해 서술한 소설이라 생각하게 되어 다른 작가의 유사한 주제를 시사하는 작품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조원들이 변신을 읽고 난 후에 느낀 점과 해석을 각각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네, 저희 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